안녕하세요. 서한의 마음 정원입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들 키우고 계신가요? 요즘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서 내 가구당 한 가구로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정서적 동반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늘 반려동물과 함께 했었는데요. 결혼 후에는 한 번도 함께 한 적이 없다가 몇 년 전 유기견을 입양하여 함께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보냈답니다. 오늘 서한의 마음 정원에는 우리 행순이 이야기를 가득 채워보려고 합니다. 행순이, 우리 행순이. 내 기억이 시작되는 유년 시절부터 우리 집 마당에는 늘 동물들이 있었다. 강아지들과 어미개, 토끼장 속에 토끼 2마리, 새장 속에 새들. 동물을 사랑하는 아버지 덕이었다. 토끼에게 먹일 배추를 구하러 동네 친구들과 시장을 휘젓고 다녔고, 강아지와 이불 속에서 팔베개를 하고 잠이 들기도 했다. 마당에 있던 커다란 계집에 조그마한 계집아이들 2-3명이 들어가 소꿉놀이를 하기도 했다. 늘 동물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지냈건만 우리 집은 동물들이 그닥 잘 되는 집은 아닌 듯 했다. 갓 태어나 눈도 안 보이는 강아지가 꼬물꼬물거리다가 낮은 부뚜막의 물이 끓는 솥단지에 빠져 익사하기도 했고, 어느 날 하교 후 집에 오니 마당의 개가 사라져 버리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대문을 열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어쩌다가 집 밖을 나간 개가 길을 잃은 것이리라. 울며 불며 친구들과 온 동네를 복실아 복실아 외치며 다녔건만 끝내 복실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날 국어시간, 복실이 생각으로 울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는 내게 선생님이 책을 읽어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서서는 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 버리기도 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찬 채 멍하니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던 내가 눈에 띄었던 게다. 또 한 번은 중학생 시절인데 하교 후 개가 보이지를 않는데 엄마 표정이 영 이상하다. 내가 다그치자 후라이팬인지 솥단지인지 하고 개를 바꿨다는 것이다. 우리 남매들은 개를 이뻐만 했지 개똥 청소나 목욕 등은 오롯이 엄마 몫이었기에 엄마는 늘 이놈의 개털, 이놈의 개새끼 하면서 개를 이뻐하지 않으셨다. 개보다는 새 후라이팬이 훨씬 좋으셨던 거다. 울며 불며 소리를 지르자 또 사줄게 하는 엄마에게 그 개가 그 개냐고 악을 썼더랬다. 이렇게 저렇게 결혼 후 친정을 떠나는 날까지 개를 키웠지만 아주 오래도록 함께한 개는 별로 없었다. 시름시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가버린 강아지를 동네 야산에 묻고 아이스크림 막대기 2개로 십자가를 만들어 꽂아놓고는 우리 사남매가 엉엉 울기도 했다. 그 후 우리 사남매는 다시는 개를 키우지 말자고 다짐했다. 세월이 흘러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약간의 알레르기 체질인 아들 때문에라도 강아지를 키울 생각은 더욱이 없었다. 아들 녀석이 고등학생이 될 무렵 개털 정도의 알레르기는 이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고, 외동이의 사춘기 시절에 애완견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핑계 삼아 개를 다시 기르고 싶다는 마음이 꼬물꼬물 올라오기 시작했다. 하얀 털에 자그맣고 앙증맞은 마르티즈가 내 이상형이어서 분양을 알아보고 있을 즈음 친언니에게서
유기견 한 마리를 집에 데리고 오게 되었는데 자신은 아무래도 키울 상황이 되지 않으니 키워보겠냐는 연락이 왔다.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주일 후 안락사를 당할 거라고 한다. 언니 집에 일단 그 유기견을 보러 갔는데 보는 순간 허걱 너무 크고 7kg였다. 못생긴 게 아닌가. 조그맣고 예쁘게 생긴 마르트즈를 키우고 싶었던 내게 그 개는 선뜻 정이 가지를 않았다. 그나마 털 빛깔이 뽀얗고 우아한 우유빛으로 그 점 하나는 마음에 들었다. 이놈의 인물지상주의는 사람이나 개나 마찬가지다. 와, 너무 예쁘다 예뻐 하면서 반해서 데리고 오고 싶었던 내가 머뭇 망설이자 언니는 네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안락사 당할 거라고 압박을 가한다. 결국 어정쩡한 마음으로 팔이 뻐근할 정도로 묵직한 개를 안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개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궁리를 하다가 동문 단톡방에 재미삼아 공모를 올려봤고 평범한 이름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행순이라는 이름이 올라왔다. 그 순간 나는 행주가 떠올라서 이게 뭐야 너무 이상하잖아 했더니 그 장면가왈 행복과 순수함의 의미란다. 갑자기 정감이 가는 행순이로 낙찰. 순놈인데 왜 행돌이가 아니고 행순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늘 순수할 순이에요 하고 설명을 해야 했다. 그 후 행순이가 된 그 순하디 순하고 점잖은 유기견과 하루하루 서로 적응하고 정이 들어가면서 납작회의 못생기고 귀여운 마스크에 매력에 눈을 뜨게 되었고 예쁜 것보다는 귀여운 게 질리지 않는 거라는 사실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여름날 외동의 아들이 거실에 누워 배 위에 올려놓은 행순이와 함께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찌나 평화로워 보이던지. 그렇게 행순이를 키운 지 3년째 되던 겨울. 겨울이라 미용을 자주 안 해서 사자만해진 행순이를 겨울방학이라 집에 있던 아들에게 동물병원에 미용을 맡겨놓으라고 부탁을 하고 나는 회사로 출근을 했다. 다음 날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서류 준비에 한창인 내게 오후 늦지막히 동물병원 미용 실장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뭔가 다급한 목소리로 행순이가 이상해요. 급히 오셔야겠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그저 미용을 보낸 아이가 왜 이상하냐? 무슨 말이냐? 그때부터 가슴이 방망이질을 친다. 아들에게 급히 연락해 먼저 병원에 보내고 난 업무를 급하게 정리한 후 직장에서 병원으로 막 차를 몰고 가는데 또 전화가 걸려온다. 불길하다. 울먹이는 실장님. 손을 쓸 길이 없었어요. 나는 엉엉 울며 운전을 한다. 병원에 들어가니 우리 행순이가 하얀 부직포에 덮여 있다. 부직포를 내려보니 아직도 따뜻하게 물기에 젖은 채 눈을 뜨고 있다. 눈을 감겨주고 행순아 행순아 울며 원장과 어찌된 일인지 입씨름을 하며 장례 절차를 듣는다. 병원에 행순이를 하룻밤 두고 가면 다음날 아침 일산에서 장례차가 병원으로 올 테니 데리고 가란다. 다음날 직장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도저히 휴가를 낼 수가 없는 상황. 아들이 태어나서 처음 함께한 첫 애완견을 혼자 장례를 치르고 일산부터 홀로 지하철을 타고 올 심정을 생각하니 미칠 것만 같다. 행순이가 없는 집으로 돌아와 난 하염없이 울고 아들은 아무 말이 없다. 늦은 시각 아들이 대문을 쾅 닫고 나가버린다. 몇 시간 후 아들의 동네 절친이
술에 취한 아들을 부축해 온다. 난 마침 다음날 우리 아들과 일산 장례식장에 함께 가줄 수 있는지 부탁을 하고 그 친구는 흔쾌히 함께 가겠노라고 대답을 한다. 행순이를 보내고 오는 슬픈 길을 아들이 홀로 오지 않게 되어 마음이 놓인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출근을 일찍 하는 남편이 아들 우는 것 같아 한다. 아들 방을 살짝 열어보니 이불 속에서 숨죽여 울고 있다. 그렇게 내색을 안 하고 슬픔을 참고 있더니 아들에게 화장을 하고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묻어주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난 출근을 했다. 그런데 아들은 조그만 반지광만한 상자에 행순이를 담아왔다. 묻어주고 오라고 했더니 장례식장에서 제안을 했나 보다. 뼈 가루를 구슬같이 만들어 상자에 담아서 집에 데리고 온 것이다. 그렇게 먼 곳에 어떻게 묻어두고 오느냐고. 그렇게 3년이 흘렀다. 이제는 집안 장식장에 있는 작은 상자를 쓰다듬으며 행순아 행순아 하며 울지도 않고 운전을 하다가 동물병원 옆을 지날 때면 행순이 생각에 눈물 짓지도 않는다. 이제는 집에 두지 말고 흙 속에 묻고 흙으로 보내주자. 그래야 진짜 편하게 하늘나라로 간대 하는 나의 제안에 아들은 미신 같은 소리를 한다며 불같이 화를 낸다. 아직은 좀 더 함께 있어야 할 것 같다. 난 길에서 행순이와 똑같이 생긴 패키니즈를 보면 꼭 견주에게 말을 건다. 얘 패키죠? 저도 패키 키웠었는데 너무 착했어요. 얘도 세상 착해요 한다. 어머, 패키는 원래 다 착하구나. 서로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나 보다. 이 세상 그 어떤 만남도 이별을 잉태하고 있지 않은 만남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만남의 시간이 더욱 소중한 것이겠지요. 지금 여러분과 만남의 시간 안에 함께 있는 반려동물들과 오래도록 많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